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오늘 사이 충청권에는 최대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논산의 한 추모공원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합니다. 김철진 기자,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저는 지금 논산 시립 납골당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방문객 4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추모를 위해 방문한 일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몰된 지 1시간 반 뒤 일가족 4명 모두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70, 80대 노부부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가족인 50대 여성과 20대 남성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진 상태입니다. 사고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납골당 건물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산사태가 2차로 발생하면서 구급 차량 등 장비 일부가 파손됐는데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5시 반쯤 아산시 둔포면의 한 저수지에선 70대 남성이 낚시를 하다 실종돼 50여 명이 수색 작업에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권에선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논산뿐 아니라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역대 2번째 일강수량을 기록했던 부여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부여군 내산면에선 산사태가 민가를 덮치면서 커다란 바위와 토사가 방 안까지 들이닥쳤고 침실은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여군 외산면의 한 민가에선 지난해 수해 피해 후 담장을 미처 복구하지 못해 집 앞까지 불어난 계곡물에 밤잠을 설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인근 하천변 제방도로는 거센물살에 30여 미터가량이 아예 유실되는데 거센비로 복구 작업도 불가한 데다 마을과 연결된 유일한 길이 사실상 끊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로 부여를 비롯해 공주와 보령, 서천 등 충남에서 22가구 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논산시 광성면에선 하천이 범람해 차량이 전면 통제되거나 서천에선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며 인근 주택 4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충남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만 400여 건에 육박하는데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전에선 주택과 교회 등이 빗물에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서는 등 모두 32건의 수해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세종에서도 금남면의 한 교량 아래서 차량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고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하는 등 1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권에 모레까지 400mm의 물폭탄이 추가로 예고되면서 지자체들이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산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부여의 하루 강수량이 7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주요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홍수 경보가 내려지고 차량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현재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 원촌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원촌교는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오늘 하루 대전에서만 하루 180mm 넘는 큰 비가 쏟아지면서 갑천 수위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전 갑천 만년교도 이곳처럼 차량이 통제됐고요. 원촌교와 만년교, 논산대교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논산 황산대교, 예산대교, 세종 햇무리교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천 일대 하상도로 통행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심각 단계는 산사태 위기경보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그만큼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은 마을 방송을 잘 듣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비로 주요 댐의 방류량도 높였는데요. 대청댐은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초당 방류량을 1,300톤에서 2,5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렸고요. 보령댐도 200톤에서 550톤으로 늘렸고 용담댐도 초당 300톤가량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논산 연무는 오늘 하루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고 부여에는 오늘 하루 227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역대 7월 하루 강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계룡 244, 서천 206, 대전 183,
세종 166, 천안 12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100에서 25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특히 충남 남부 지역에서는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돼 시설물 피해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원촌교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시는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비상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부터 하계 휴가 중이던 이장우 대전시장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배수 등 3대 하천 주변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구별로 주민 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대피 장소 확보와 구호 물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도 노조원 4,5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제도화하고 의사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00여 명의 의료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 충남대병원은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밤 11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고 4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 천안 단국대병원도 노사 간 합의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은 3년, KTX 서해선 삽교역은 2년 앞당기는 등 최근 김태흠표 충남도정은 마치 사기업처럼 행정의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행정의 최고 가치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시원하다는 평가와 함께 도정에 김지사만 보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의 2030년 논산시 입주를 위해 국방부와 충남도 등이 협약을 맺는 자리. 김태흠 지사의 빨리빨리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 5개 연구 시설을 2030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땡길 수 없어요? 일부 사업은 500억이 넘고 1000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것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돼서 우리가 땡길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노력을 좀 하자는 말씀이죠. 그 부분들도 좀 가능하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국방차관은 진땀을 뺀 끝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충남 최대 현안이었던 KTX 서해선의 삽교역 설치는 김 지사의 요구대로 개통이 결국 2년 앞당겨졌습니다. 예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2년을 앞당기되 또 확실하게 또 공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 사항의 단축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김 지사의 속도전이 도정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은 토지 매입 기간과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2028년에서 준공을 3년 앞당겼습니다. 또 지난 4월 충남의 동시다발 산불 당시 김 지사의 강력한 요청 하루 만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나오는 등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 위주 행정은 기존 광역 행정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김 지사의 도정 철학과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걸로 풀이됩니다. 제가 4년이라는 임기는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가지 정도는 대목 바꿔놓고 나가려고 그래요. 뭔가 변화를 주고 나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남 도정에 도지사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 행정에 익숙한 관료들이 속도전에 적응하지 못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서 임기 후반에는 동력이 쉬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세종시가 북부권인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등을 처리하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확정하고 결정 고시한 가운데 주민들이 세종시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입지 결정 고시에 맞서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법 여부를 따져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대전 지역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대전 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끼어 숨졌지만 또다시 사고가 반복됐다며 불충분한 교육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강도 높은 노동 등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대표 여름 축제인 부여 서동 연꽃 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여름 축제들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보령 머드 축제가 개막하고 2019년부터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도 다음 주 주말 열리는데요. 후텁지근한 여름밤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무대로 서동요의 전설이 깃든 부여 서동공원의 7월은 아름다움의 절정입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노란색의 황금연부터 홍련과 백년, 수련 등 50여 종의 천만송이 연꽃이 내뿜는 향기는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연꽃 화원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16일까지 펼쳐지는 서동 연꽃축제. 장마 기간이 겹치면서 이따금 내리는 비는 국남지의 운치를 더합니다. 근데 마침 또 비가 오니까 좀 운치 있게 연꽃이랑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넓고 또 연꽃들도 이뻐서 구경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수상 뮤지컬 공연 국남지 판타지와 서동선화 별빛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나태주와 헤이즈, 한해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까지 풍성합니다. 낮에는 연꽃과 함께, 밤에는 경관 조명과 함께 낭만적인 여름밤을 우리 부여 서동 연꽃축제를 통해서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 대표 여름축제이자 국제적으로도 이미 명성이 높은 제62회 보령 머드축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17일 동안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대형 머드탕과 슬라이드가 설치되고 머드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 해상 불꽃놀이도 펼쳐집니다. 특히 29일 보령 종합경기장에서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해온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이 다음 주를 시작으로 9월까지 한여름밤의 시원함을 선물합니다. 중리동과 신탄진, 송촌동 순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인기 가수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과 대전 도심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잇따라 신설됩니다. 세종시 지편동과 대전시 둔산동 시청을 잇는 버스 노선 1001번이 신설되고 9월부터 세종시 신도심과 대전시 내부 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급행 M버스가 운행됩니다. 1001번 버스는 세종 테크밸리가 있는 지편동에서 반곡동,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 대전시청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로 대전과 세종에 각 8개의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처음 운행되는 세종에서 대전 간 M버스는 기 종점에서 7.5km 이내 6곳씩, 편도 기준 12곳 이내, 최대 14곳 이내 한정된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로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고운동, 한솔동 등을 거쳐 중간 정차 없이 대전시청으로 연결됩니다. 장마철 생육 부진으로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과일과 오징어 등 수산물은 소비가 줄면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 이달 둘째 주 대전 지역 생활물가는 지난주에 비해 산지 출하량이 감소한 적상추가 100g에 1,820원으로 42%나 올랐으며 브로콜리 24.9%, 오이 22.8% 오르는 등 채소류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과일류는 소비가 분산되면서 참외가 전주 대비 18% 내렸고 수산물 중 오징어도 7.4% 내리는 등 해산물 수요 감소로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 8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옆구리와 종아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이은권 현 위원장이 재선출됐습니다. 지역 정가는 차기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김광신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아 총선과 함께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시당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중책을 맡겨준 만큼 내년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 지역 교육사업가의 유족들이 고인이 평생 모은 5억여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홍성군에 따르면 고 박미숙 씨의 언니 박정숙 씨는 생전 지역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기려 5남매가 뜻을 모았다며 5억 2,300만 원을 홍성사랑 장학회에 전달했습니다. 홍성군 은하면 출신인 고인은 서울에서 학업을 마친 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20여 년 전 귀양에 교육사업을 벌여왔고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58세 일기로 사망했습니다.